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난 3일 대중국 전략이 새로운 국면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펴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 미 국방부에 대한 함의와 의회에 대한 현안,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우선 이 미중 전략 경쟁 양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990년 이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은 이라크하고 시리아 같은 중동 국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서아시아하고 동아시아, 이렇게 두 개의 지역 분쟁에 전략적 비중을 뒀는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 경쟁 국면에 비중을 두는 대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결국 미국의 전략이 세계 각국의 지역 분쟁에 대비하던 전략에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중 전략 경쟁이 고강도 수준의 경쟁이었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비교적 저강도의 복합적 경쟁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힘의 우세를 지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자유, 민주, 인권, 권위주의로부터의 민주주의 방어, 그리고 부패 척결, 이런 이념 경쟁을 지향하면서 이 과거와 다른 저강도 차원의 이 장기적 경쟁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과거보다 훨씬 공세적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런 대응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타파하려는 의도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외교적 분석 외에 미국 이 의회 조사국은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미군이 대대적인 부대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지난 2월 4일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다가 미군의 해외 주둔 군사력의 재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동과 아프간에서의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 병력들을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국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미군의 재배치는 지난 3월 8일에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이미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미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와 공군이 주요 첨단 전력과 새로운 부대들을 인도태평양 전군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근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과 또 뉴질랜드 이런 동맹국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미군의 재배치와 함께 작전 개념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반접근 지역급, 우리가 이걸 A2AD라고 그러는데요. 이 A2AD 전술에 대응해 가지고 육군은 다영역 작전, 이거 MDO라고 그럽니다. 이 MDO 개념을 도입했고요. 해군은 해양 분산 작전, 이거 DMO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경쟁적 전장 환경 하에 연안 작전, 그리고 첨단 원정기지 작전, 이런 새로운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셋째는 기존 재래식 무기의 화력, 장거리화, 정밀 타격 고도화, 또 표적 정확도를 향상하는 높은 수준의 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전장이 우주, 전자기, 정보 및 사이버 도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기궤도의 첨단 정찰, 감시 및 표적 위성 역할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첨단 재래식 무기의 과학기술 접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이 첨단 재래식 무기에 접목하기 위해서 신속한 과학기술 확보 프레임워크를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고가의 연구 개발을 줄이고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시험 평가가 어려운 장애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품 공급 안보 강화입니다. 이 역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적극 추진하는 것인데요. 지난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이내에 미 국방부는 미군의 부품 공급 체계에 대한 해외로부터 의존도 이걸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조치는 그동안에 미군의 부품 공급 체계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이 미군의 부품 공급 체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건 중국과 러시아 제품들이 단가가 싸다, 그 이유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걸 이제 이런 부품 공급 체계를 미국산 제품으로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구매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의 군수 지원 체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은 중국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중 전략 경쟁에 악영향을 주는 이란과 북한의 위협, 그리고 테러의 아프리카 확산, 그리고 일부 실패한 정권들의 권위주의 강화 등의 현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하고 쿠바를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 의회 보고서가 펴낸 미국의 전략 변화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입니다. 이곳에서의 미군 철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요. 특히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올해 5월까지 완전 철군하기로 탈레반 측하고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아프간에서 철군을 단행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글로벌 그랜드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우선 중동 지역에서 서서히 발을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제 완전히 미국의 핵심 이익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 이 1970년대에는 중동 지역이 원유 때문에 미국의 사활이 걸려있는 지역이었었죠. 그런데 2007년부터 본격화된 게 있습니다. 이게 쉐일 혁명입니다. 이건 미국의 중동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미국은 앞으로 10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구태여 중동 지역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동안 아프간이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동 지역하고 중앙아시아의 길목에 있다는 이유로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미국이 그래서 이제 엄청난 손해를 무릅쓰고 지켜왔고요. 또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국민적 역량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더 이상 미국이 아프간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아프간 철수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글로벌 방어 전략은 오직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유럽연합이 전적으로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미국이 직접 대러시아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가 중국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력의 분산,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짐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면 아프간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중국의 최대 약점인 이 원유 수송로의 새로운 개방과 함께 이 중앙아시아하고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주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은 중국의 계륵이 되면서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이 갑이 아니라 아프간의 탈레반이 갑이 돼가지고 중국을 윽박지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탈레반과 중국이 손을 잡고 원유 수송로의 1대1로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칼자루는 탈레반이 쥐게 되죠. 중국과 탈레반 간의 제로섬 관계가 부각되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과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파이프라인은 모두 신장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지역을, 그러니까 그런 핫포인트 지역을 그동안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펼쳐왔던 ETIM 세력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자칫 그들하고 충돌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건 국지전으로 쏠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이유까지 가세했죠.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은 신장 위구르 독립 세력에 큰 힘이 되면서 중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군의 탈레반 철수는 아프간 인근 국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탈레반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하고 이런 중앙아시아 3개국하고 중북 서부 신장 지역까지 순위파 이슬람 세력권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의 서쪽 국경 지역인 신장을 완전히 그들에게 노출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골치 아픈 아프간을 중국에게 떠넘겼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9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아프간 철수 중국에 집중,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미 해군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로 서태평양의 섬을 점령하고 통제하는 군사훈련을 일본, 호주, 영국군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동맹국들에게 아프간 함락 이후 미국의 군사적 공약의 신뢰성 제고, 그리고 중국의 영토적 야망에 맞서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훈련이 이스라엘이든 대만이든 공격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이들 나라를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견고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이유로 대만의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미군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일본의 스가 총리는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신뢰성에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외교 및 군사 지원을 투입할 것이라 그러면서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계기로 해가지고 쿼드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에 미국은 외교와 군사적 자원 대부분을 중국을 향한 전략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한 놈만 팬다, 이런 개념이죠. 이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여기에 아프간의 탈레반이라는 혹까지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 아프간의 탈레반은 예측 불가능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만 독립을 향한 날갯짓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하고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빠르면 8월 안에 화상 안보 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힐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대화는 이 동맹급의 정부 간 진행되는 2+2 안보회담 버전으로 일본 대만 간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담에 일본 측에서는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외무국장 그리고 오스카 다쿠 국방국장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정부에서 차관급의 직위를 수행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더욱 주목해야 될 점은 일본과 대만 회담이 끝나게 되면 미국도 그런 성격의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당장 중국은 이 같은 행위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 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중단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스트레스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은 갈수록 사면 초과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